영상에 앞서 제 지로는 리뷰는 까야 제맛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스톤의 타다입니다. 슬 날씨도 봄이니까 꽤 따뜻해지고 있고요. 날씨가 풀려서인지 글카 가격도 풀리고 있어서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온 뜬금없지만 케이스 리뷰입니다. 당연히 내돈내산이고요. 지난달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품, 일 잘하는 다크플래시에서 나온 DK210 그래피티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를 굳이 리뷰를 하는 이유, 전면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리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원하는 대로 글이나 그림 등을 채워 넣을 수 있거든요. PC에서 사실상 제일 많이 보게 되는 부위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외관적인 모습이 선택에 대해서 꽤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케이스는 전면에 네온보드를 채용을 했고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식 브로셔에서도 전면에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린다던가 메모장으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카운터에 알림판 대용으로 사용하는 사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 가격이 65,000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격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하는데 일단 전면 네온보드라는 소재만 해도 꽤 괜찮고요. 내부를 보시면 꽤나 실합니다. 물론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실한데 가격이 6.5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일단은 가격대에 맞게 꽤나 상위 라인업까지 빌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드도 EATX까지 지원을 하고요. 전체적인 크기도 부담이 없습니다. 보통 EATX를 지원하는 케이스들은 빅타워 케이스라서 엄청 큰데 이 케이스는 미들타워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EATX 보드를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거의 반필수가 되어가는 순행의 경우도 360까지 지원을 합니다. 궁금한 건 상단에 저희가 280 순행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펜으로는 상단에 142개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순행 부분에는 280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브로셔를 만들면서 인포메이션에서 좀 오차가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360mm까지, CPU 쿨러의 높이도 160mm로 초대형 사이즈가 아니라면 호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리홀 가림막도 있고요. 가림막에 딸린 작지만 그래도 제 역할 톡톡히 해줄 지지대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글카를 라이저로 세우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PCI 슬롯이 모듈형이라서 편한 대로 끼울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제 조립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채실 수도 있지만 선정리 홀이 굉장히 깔끔하게 구획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구획별로 깔끔하게 선정리를 할 수 있게 레이아웃이 짜여 있어요. 거기에 VGA 전원 케이블 전용 홀까지 있는 거 보면 이거는 좀 조립 좀 해보신 분이 레이아웃을 짠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강판 두께도 0.7T로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막 초고사양의 PC까지는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웬만한 고사양 시스템은 설계해서 조립하는 데까지 문제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칭찬할 건 다 했고요. 칭찬을 했으면 깔 거는 까줘야죠. 첫 번째로 시스템 흡배기 관련 문제입니다. 일단 기본 펜이 한 개입니다. 그것도 후면에 있어요. 전면도 없고요. 상단도 없습니다. 세븐 펜이 기본인 케이스도 나오는 시대에 펜이 하나라니. 근데 심지어 그게 65,000원짜리라니. 좀 너무한 감이 있죠. 좀 고사양 시스템을 구축하시려면 펜 추가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케이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되겠죠. 뜻하지 않은 지출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뒤통수로 맞는 기분도 들고요. 게다가 거기에 달린 펜마저 닥프레자랑 연동이 가능한 C6 시리즈가 아닌 일반 펜이고요. RGB 연동까지 생각한다면 하나 달린 펜마저 무용지물이 됩니다. 물론 저는 다크플래시 최악의 아웃풋이 닥플 전용 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 개 있는 펜이라도 닥플 기본 펜인 C6 시리즈를 주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만약 펜을 떼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버리면 펜이 RGB 연동이 되지 않고 따로 노는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그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흡기는 전면과 하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전면은 네온보드 때문에 흡기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옆구리에 타공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마저도 한쪽은 막힌 상태입니다. 더해서 아까 말했듯이 기본 펜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셰시 레이아웃이나 구성의 경우는 꽤나 상위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흡기의 어려움 때문에 고사양 시스템을 구축할 때 꽤 고민을 해가면서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네온보드에 사용하는 펜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얀 마카펜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전면에 RGB가 들어오면 이 마카펜이 RGB를 반사하는 형태의 네온보드예요. 펜이 RGB를 반사하는 전용의 펜이라면 기본 제공되는 펜을 다 쓰게 되면 이후에 좀 난감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파워 쪽인데 이 케이스는 eATX까지 지원을 하는 보드이고 그에 따라 타공홀이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파워 중에 선이 짧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파워로 조립하시면 안 닿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PC는 실제로 조립한 DK210의 모습입니다. 케이스를 보자마자 저희 막내이자 제 와이프 되시는 분께서 바로 대령을 요구하셔서 조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래 쓰시던 컴퓨터가 있어서 케이스만 바꾸려고 했는데 말이죠. 5V 연동을 하려다 보니까 메인보드 세트를 통으로 갈았습니다. 강제 업그레이드도 했고요. 저는 용돈을 잃었고 와이프는 새 컴을 얻었습니다. 대한민국 유부남 화이팅! 내부에는 C6S를 6개를 달았고요. 통합 케이블로 연결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구성을 하니까 전면에는 네온보드를 사용해서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고요. 안쪽에는 RGB로 가득 채우니까 상당히 이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이 친구가 LP30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다크플래시 최고의 아웃풋은 아마 LP 시리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RGB를 정말 싫어합니다. 되게 영상마다 RGB를 찬양하는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RGB를 싫어하는 타입이고 제 컴퓨터에서는 RGB를 굉장히 빼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LP 시리즈들은 뭐랄까 마지막 한 조각을 채워주는 친구들이거든요. 풀 RGB 세팅을 하실 때 이거 하나를 넣고 빼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아마 이 케이스 전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서 LP30으로 폭은 맞습니다만 옆이 살짝씩 비기는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렇게 달아도 이쁘잖아요. 그러면 됐죠. RGB 좋아하시고 닥풀 케이스를 사용하시거나 사용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거 따로 사서 다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단점도 확실하지만 장점도 너무 뚜렷하고 매력적인 DK210 리뷰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PC툴 다다였습니다. 안녕. 차오.